오늘은 소청룡탕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해요. 사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콧물, 재채기 이거 달고 사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럼요. 환절기 단골 증상이죠. 근데 이 증상에 쓰는 약이 무려 2000년의 역사를 가졌다니 시작부터 좀 흥미롭지 않나요? 맞아요. 처음 기록된 게 한나라 시대 의서인 상한론이니까요. 정말 오래됐죠. 한나라 시대요. 와, 더 재미있는 건 뭐랄까 그 시대에는 변변한 난방시설이 없어서 추위를 이겨내려고 이 약을 썼다면 지금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요? 네, 너무 과한 냉난방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몸의 온도 조절 시스템이 오히려 고장나서 그래서 이 약을 찾는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죠. 와, 환경은 정말 극과 극으로 바뀌었는데 결국 추위라는 자극에 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본질은 똑같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신기한데요? 그럼 이 2000년 묵은 처방이 대체 우리 몸에서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건지 그 원리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그거더라고요. 우리 몸이 갑자기 추워졌을 때. 네,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근데 보통 춥다고 하면 몸이 떨리고 소름 돋는 정도만 생각잖아요. 근데 우리 몸 안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건강한 몸이라면 아주 정교한 방어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일단 열 손실을 막으려고 피부에 땀구멍을 딱 닫아버리고요. 동시에 코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폐로 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뭐랄까 가습기 겸 히터 역할을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하기 시작해요. 아, 일종의 비상 방어 체계로 전환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호흡기가 약하거나 이 조절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진 분들이에요. 땀구멍은 일단 닫혔는데 몸 안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나갈 길을 잃고 정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수도관은 잠갔는데 집안에 물이 계속 차오르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넘치는 물이 바로 콧물이나 가래 같은 걸로 나타나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게 바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목에 가래가 그렁그렁하고 심지어는 그 물기운이 위장까지 영향을 줘서 속이 울렁거리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의 원인이에요.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도 같은 이치고요. 와, 전부 연결되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소총용탕의 역할은 이 증상들을 하나하나 억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몸 안에 정체된 과잉 체액 자체를 해결하는 데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 네. 전문 자료에 나오는 심화 유수기라는 표현이 이걸 아주 멋지게 설명하는데요. 심화 유숙이요? 명치 아래에 물의 기운이 뭉쳐 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와, 표현이 정말 시적이네요. 그러니까 소총용탕은 단순히 콧물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수분 대사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종의 배수 시스템 복구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대체 어떤 약재들이 모여서 이런 복합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건가요? 이 약재들의 조합이 정말 기가 막혀요. 총 8가지 약재가 들어가는데 각자 역할이 뚜렷한 특수부대 팀 같다고 할까요? 특수부대요? 네. 마황, 작약, 오미자, 반하, 세신, 건강, 계지, 감초가 그 멤버들입니다. 8명의 어벤져스 팀 같은 느낌인데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 팀을 크게 3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그룹은 히터 팀이에요. 세신, 건강, 계지가 그 역할을 하는데 몸 안에서부터 호흡기를 따뜻하게 데워서 외부의 찬 공기에 대한 방어력을 직접적으로 키워줘요. 아, 일단 내부 난방부터 강화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배출팀입니다. 꽉 닫혀서 물을 가둬버린 땀구멍을 열어주는 마황과 몸 안에 고여있는 불필요한 수분과 가래를 직접 말려버리는 반하가 여기 속해요. 기를 터주고 고익물을 퍼내고. 네, 바로 그거죠. 잠깐만요. 듣다 보니 좀 걱정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게 몸을 덮이고 땀구멍은 열고 수분은 말려버리면 몸이 너무 건조해지거나 탈진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너무 공격적인 방법 아닌가요? 아, 바로 그 질문이 소청용탕의 핵심을 꿰뚫었는 질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세 번째 그룹, 밸런스 팀이 있는 거죠. 이 처방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밸런스 팀. 바로 작약과 오미자인데요. 이 두 약재가 아주 절묘한 역할을 해요. 마황이 열어놓은 땀구멍이 너무 과하게 열리지 않도록 적절히 다시 조여주고 점막이 마르지 않게 촉촉함을 유지시켜줘요. 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불을 떼고 문을 열어서 습기를 내보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가습기를 틀어서 너무 건조해지지 않게 관리하고 또 문도 살짝 다시 닫아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정교하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뜨겁게 데우면서 동시에 촉촉함을 유지하는 것, 땀은 내보내되 우리 몸의 필수적인 진액은 지키는 것. 이 균형 감각이 2000년 동안 이 처방이 살아남은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황 때문에 가슴이 좀 두근거리거나 잠이 안 오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 균형 덕분에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대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게 소청룡탕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겠구나 하고 떠올리면 될까요? 맑은 콧물, 재채기, 기침이 일단 기본일 것 같고요. 네, 그게 대표 증상이죠. 그런데 전문 자료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인 단서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할 거예요. 어떤 보죠? 예를 들면 기침이 유독 밤이나 새벽, 그러니까 기온이 뚝 떨어지는 시간에 심해지는 경우요. 맞아요. 꼭 새벽에 기침하다 깨는 분들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죠. 또 기침과 재채기를 연달아 하는 경우, 그리고 목에서 그르렁그르렁 하는 그 물 끓는 듯한 가래 소리가 날 때도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렁그렁하는 소리요? 네, 항상 코가 막혀서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자거나 콧물이 자꾸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이 있을 때도 소청룡탕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 천식, 축농증 같은 만성 질환에 아주 자주 쓰이는 처방입니다.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정말 눈이 동그래진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요? 10년 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이야기인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을 먹고 비염이 좋아진 건 이해가 되는데 사고로 휘었던 콧뼈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는 대목은 솔직히 좀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하, 저도 그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물론 이건 해석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뼈 자체가 움직였다기보다는 자료에서는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만성 비염 환자들은 코 안쪽에 비갑계라는 점막이 항상 퉁퉁 부어 있거든요. 네, 부어있죠. 소성룡탕이 이 만성적인 부기를 싹 빼준 거예요. 부기를 뺐는데 왜 코가 바로 서 보이는 거죠? 코 중앙에는 비중격이라는 연골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수년간 비갑계가 부어 있으면서 이 연골 기둥을 한쪽으로 계속 밀고 있었던 거죠. 마치 방에 가구가 너무 꽉 차서 문이 찌그러져 있던 것처럼요. 네네. 그런데 소청룡탕이 부기라는 가구를 싹 치워주니까 그 압력에서 해방된 비중격 연골이 원래의 자리로 어느 정도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하는 거예요. 와. 질병 치료가 외형적인 구조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놀라운 사례죠. 설명을 들으니 조금 이해가 되네요. 부기가 빠지면서 공건이 생기고 그동안 눌려있던 연골이 펴졌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인체의 신비네요. 그 8개월 된 아기가 한 달 넘게 하던 기침이 단 한 첩으로 나았다는 사례도 있던데 이렇게 어린아이에게도 쓸 수 있는 약인가요? 네, 증상과 체질 맞맞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 몸의 반응이 빨라서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군요. 소청룡탕이 절대 모든 콧물, 기침에 듣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이겠죠. 이 약 좋다던데 하고 무작정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자료에서도 헌행 환자, 즉 평소에 몸이 차고 기운이 없는 허약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증상이라도 그 사람의 기본 체력이나 상태에 따라 약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료에 오적산이라는 약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좋은 예시예요. 오적산이요? 네, 오적산도 소청룡탕처럼 마황이 들어가서 코막힘이나 기침에 쓰지만 쓰는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오적산은 평소 배가 차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이 전반적으로 허약한 사람의 감기 몸살, 기침, 코막힘에 쓰고요. 반면에 소청룡탕은 그 정도로 몸이 허약하거나 차지는 않은 사람에게 더 적합하죠. 그렇군요. 같은 기침이라는 증상만 보고 약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 기침을 하는 사람의 전체적인 컨디션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해요. 심지어 기침의 강도에 따라서도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결국 증상, 원인, 그리고 환자의 상태,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한의학적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2000년 된 처방, 소청룡탕에 대해 정말 깊고 넓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증상을 누르는 게 아니라
추위라는 자극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꼬이면서 생긴 체액의 정체라는 불균형을 바로잡는다는 접근 방식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약재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한편으로는 덮이고 기를 내고 말리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몸을 보호하고 수렴하는 섬세한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정말 돋보이는 처방이었죠. 마지막으로 자료를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돌던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죠? 현대 도시인들은 과도한 난방과 냉방 그리고 공기오염으로 인해 호흡기 기능이 대부분 약하다. 아,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계절에 맞는 인체 시스템이 과도한 냉난방으로 교란을 겪기 때문에 결국 환절기 호흡기 질환으로 꼭 되돌려받게 된다. 참 와닿는 말이네요. 이 말을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해요. 여기서 청취자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겪는 잦은 감기나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진짜 원인이 과연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의 적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봄은 봄답게, 겨울은 겨울답게 느끼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잊게 만드는 우리의 생활 환경 그 자체일까요?